직원들은 죄가 없어요. 직원들한테 임금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책임자들은 돈을 받아가고 만약에 직원들은 돈을 못 주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은 준비된 퇴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대다수는 준비되지 않은 퇴사를 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자, 퇴사를 하고 나서 이때 나 이제 어디로 가지? 무슨 일 하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퇴사 시그널이 정확한지를 좀 파악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원들이 퇴사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언젠간 우리는 헤어져요. 평생 같이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직원들과 제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의 꿈이 이 사람의 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퇴사 시그널. 이걸 퇴사 시그널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퇴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퇴사하기 전에 따져봐야 하는 사항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현실에 대한 겁니다. 자, 월급은 내가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입니다. 이거에 대한 만약에 이슈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나한테 압박이 돼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연봉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회사와 이별을 고려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전사적으로 매년 연봉 인상이 없어. 연봉 인상률이 너무 저조해. 현재 연봉으로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 충당이 안 돼 라고 한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봉이라는 건 되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헤드헌터들이 막 연락이 와요. 이 회사에서 이 회사로 옮기는데 연봉은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지만 직급은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직급은 올려줄게 하지만 연봉은 어느 정도 못 올릴 것 같아. 비슷한 조건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일 거고요. 1,000만 원을 나누기 13 해보세요.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한 80만 원, 70만 원 되려나? 근데 내 한 달이라는 생계가 이 80만 원으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한다면 움직여야죠. 어쨌든 이 연봉 조건이 내가 견디기 어려운 거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연봉 협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함에도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지금 있는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회사를 알아봐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내 상태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팀, 이 회사, 이 조직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평온한 상태로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상태이기를 모두가 원해요. 그래야 좋은 퍼포먼스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팀원이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분들 있으실 수 있죠.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상사와 면담을 해봐라 이거인데, 결정권을 갖고 있는 혹은 내 지금 상황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이 주제를 한 번은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없는 조직이다라고 한다면 그만둬야죠. 제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거,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건강, 병원을 가야 됩니다. 보내줘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내 가족이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건 이유 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육체적인 상태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신체적으로 너무나 결함이 생겼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거는 오히려 좀 더 나아요. 아까 말씀드린 정신적인 그 고통보다는 이걸 케어해 주시는 사람한테 일단 먼저 보고를 하시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라고 한다면 다음 넥스트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걸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지 마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요즘 젊은 분들 혹은 저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퇴사를 결심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퇴사를 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 직장 동료들이 이걸 보면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참 위에 선배들을 봤는데 저도 저렇게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걸 헌신하고 다 내려놓고 열정까지도 내려놓고 이제 나의 기회는 끝났구나라고 이제 순응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선배들을 보면서 퇴사를 결심했거든요. 사람마다 인생의 목표는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저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많은 능력을 개발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는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고 직급이라는 거를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그리고 임원을 단다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동료원들을 계속 찾아줘야 돼요. 그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리나 과장급일 때 헤드헌터들의 연락이 진짜로 많이 오거든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지금 입사해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온 관계와
인프라와 이런 것들을 놓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나한테 뭐 한 1,000만 원 더 줘. 이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성장 기회가 왔다? 당연히 잡아야지. 그렇다면 이 성장 기회가 진짜 나한테 성장이 될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한테 동력원이 되어줄 수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선택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본인의 몫입니다. 네 번째는 회사의 상황이겠죠. 나의 상황이 앞에까지 나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도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력서들을 이렇게 받아보면 커리어 패스가 보이는데 왜 여기를 그만뒀어? 멘트가 경영 악화라고 하면 사실 마음이 좀 짠해져요. 자, 경영 악화는 내가 선택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회사의 상황이에요. 회사의 상황이 미래가 어둡고 나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임금 체불이라도 있다? 바로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뭔가 조짐이 보였다고 한다면 떠나야 됩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사람은 그 회사의 책임자들이에요. 책임질 거 다 지고 그리고 나서 털어야 됩니다. 직원들은 죄가 없어요. 돈이 생겨서 바로 직원들한테 임금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책임자들은 돈을 받아가고 만약에 직원들은 돈을 못 주고 있다? 그럼 미친놈들이죠. 임금이 밀리고 시작한다? 한 달 밀렸다? 그때부터 이미 저는 징후라고 생각해요. 회사가 성장을 하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커리어도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회사와 직원이 같이 성장해야만 보폭을 맞출 수가 있고 이 보폭을 맞춰야만 모두가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꺾여져 내려가고 있어요. 지표가 내려가고 있다면 지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민해 보세요. 회사 경영이 너무 악화되어 있고 안 좋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빨리 나의 다음 넥스트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지브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직 못 봤거든요. 이제 80이 된 그 거장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일 수 있잖아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 동훈아 너는 어떻게 살 거야? 그걸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보통 저희는 369 법칙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 3개월 차, 6개월 차, 9개월 차, 3년 차, 6년 차, 9년 차에 항상 퇴직을 하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라는 욕망에, 욕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현실을 고려하시고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시고 움직이세요. 후회하지 않고 되돌아보지 않고 미련을 갖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선택을 해버린 거니까. 최대한 나한테 피해가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사를 만약에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꼭 이런 얘기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준비된 퇴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이런 주제들 하다 보면 자꾸 말이 길어져, 그지? 가끔 되게 사람들이 고민도 많이 하는 주제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비디도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